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학 이야기, 문학 평론가이자 번역가 조영일 선생님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코너는 없어진 줄 아셨죠? 예. 세상의 냉혹함을. 세상의 냉혹함을. 고정의 힘듦을. 고정의 힘듦. 자,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예. 두 사람 인생과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뭘 해볼까요? 스탕달과 발자크. 프랑스 19세기 소설이죠. 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두 작가인데 두 작가를 한 번에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탕달, 발자크. 이름은 많이 들어갔죠. 이름. 스탕달. 스탕달 신드롬. 스탕달 신드롬. 네. 그거 아닙니까? 예술품을 봤을 때 네. 정신이 나가는 현상. 그랬나요?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발자크는 뭐 없습니다. 떠오르는 게 스탕달은 스탕달 신드롬. 그리고 적과 흑. 네. 적과 흑이 그게 뭔가 줄거리를 어딘서 읽은 듯한 기억 속의 부수레기가 남자가 여자를 총으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남자 여자를 총으로 쏴요, 그죠? 네. 예. 왜 쐈을까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하여튼. 예. 근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예. 기억나고. 그다음에 발자크는 뭐가 있죠? 발자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작품 많아요. 양도 많고 상대적으로 고려 영감이 많이 읽히는 이유가 분량이 적당하고 고리오 영감이요? 예. 고려 영감은 한 400페이지 정도? 발자크 영감 소설 중에서는 뭐 그렇게 길지 않는. 어디서 뭐 읽어본 거 아니 그거 영감이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영감이 계속 살면 이야기가 안 되죠. 딱 그 정도로 네. 네. 짧게 그게 제가 가진 이 스탕달과 발자크에 관한 지식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또 또 하나 있다. 제가 발자크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취하는 특유의 경직된 포즈와 얼굴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자크가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연출된 포즈와 표정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9세기에 이렇게 과장된 표정과 자세로 연출해서 사진 찍었단 말인가? 허세, 허풍 딱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그거가 전부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어풍을 아는 게 굉장히 핵심이긴 해요. 발자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참. 근데 오늘 하여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딱 보니까 발자크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머리만 좀 자르시면. 내가 발자크 정도로 띵띵하진 않아요. 약간 스탕달하고도 약간 닮으신 것 같고. 스탕달은 못생겼던데. 그건 이제 스탕달의 아픔이 있어요. 또. 스탕달.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소림사 10대 제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머스린 모음이라는 작가가 10대 소설이라는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0대 소설의 목록 중에 적과가 고려 영감이 들어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작품을 이해하면은 일단 세계 문학 20%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10대 소설의 나머지 두 작품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하고 전쟁과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김어준 1회하고 오늘만 잘 청취를 하시면 40%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자, 인생에서 다 소설이나 음악이나 철학이 나오는 거라. 누구 인생부터 짚어볼까요? 두 사람의 작가가 동시대인이긴 했거든요.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스탕달이 1783년생이고요. 발자크가 1799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스탕달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을 4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작품 활동 기간을 놓고 보면 둘이 거의 동시대인이었어요. 그렇군요. 스탕달하고 발자크하고 나이 차이가 뭐 10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두 사람은 기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탕달 같은 경우는 네.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활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실제로 군인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탈리아 원정도 갔고 러시아 원정까지 따라가 물론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병참? 군수, 네. 병참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이탈리아든 어디든 점령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연극을 관람하거나 약간 이렇게 한량 스타일로 보냈지만 스탕달은 예.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경험이 존재한 스탕달하고 네. 발자크는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요게 적과하고 고리오 영감하고 작품의 차이를 만들어냈죠.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시대의 네. 영향도 받았지만 성격적으로도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달랐군요. 네. 네. 그래서 스탕달 삶의 계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스탕달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쪽이 약간 이탈리아계였어요. 7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탈리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고 프랑스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프랑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공존을 하는 아버지를 인물이었죠. 싫어했나 보구나. 그렇죠. 아버지를 왜 싫어했어요? 아버지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데 파리로 가게 된다는 건 프랑스 다른 도시에 있다가 어디서 그르노블 출신이거든요. 아, 첫사람이구나. 지방, 예. 강원도 정도 되는 건데. 예. 강원도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알프스 동네인데 거기가 올림픽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죠. 예.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요. 네. 하여튼 그 촌동네 그 사람도 얼마 안 사는 동네. 네.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투리가 심하면 네. 예민한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평생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데 두메산골 출신이에요. 스탕달이. 우리로 그렇죠. 치면 예. 그 동네라면 네. 그 동네 살다가 파리로 갔어요. 네. 네,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이고 네. 아버지는 그러면 변호사가 되길 원했겠네요.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도 문학가라는 게 수상한 직업이었어요. 딴따라 정도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발자크 같은 경우도 20살 때 자기가 문학가게 되겠다고 선언하고 아버지랑 쇼부로 보죠. 뭐냐면 2년 동안만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 내가 문학가로서 좀 이름을 날리겠다. 최저 생계비를 받고 2년 동안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발자크는 첫 소설가로 시도에 실패해요. 실패를 하고 2년 후에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친구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것처럼 취급을 받았군요, 그때는. 그렇고 이제 오늘날에는 작가로 성공하면 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당시에는 출판계가 제대로 틀이 안 잡힌 사회였기 때문에 문학가가 된다는 거는 너 뭐 먹고 살래 그런 시대였죠. 예. 그러니까 스탕달은 아버지가 변호사고 파리에 가서 아들이 변호사가 되길 원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는데 이탈리아계고 예술을 사랑하고 감성이 예민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 쪽 성향을 타고났나 보죠? 그렇죠. 아버지는 출세만 하는 속물적인 전감회우였구나 아버지가. 전감회우 속물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아주 예민하고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네. 근데 이제 이 스탕달이 이제 외가 쪽 가문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 외할아버지 사촌의 아들이 육군성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군인이 된 거죠. 당시는 이제 군인이 가장 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했구나.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바로 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탈리아 원정에도 참여하고. 근데 군인으로서의 어떤 재능이나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병참하고 그런 이름 없는 장교였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당시에는 이름 없는 장교였고요. 전쟁이라는 게 싸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굴복만 시키면 되고.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탈리아계 여자랑 사귀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오페라나 또 음악회 같은 데를 찾아가고 스탕달은 당시의 어떤 전쟁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일종의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탕달은 이탈리아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여러 권 내요. 스탕달이 죽을 때도 자기는 밀라노 사람이라고 묘비명에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 문화적인 것에 대한 동경 그게 이탈리아에 대한 애정으로 드러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밀라노예요? 근데 스탕달은 독특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항상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명으로 글을 쓰고 연구자들이 스탕달의 그 본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탕달이라는 것도 독일의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필명으로 활동했다는 겁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 이 적과 흑이 스탕달이라는 필명으로 써서 발표한 것이라 스탕달로 유명해진 것이지 네. 다른 작품들은 또 다른 필명으로 했다? 네. 근데 그 필명이 많아요? 예, 여러 개 있다고 출간을 하지 않는 작품들도 있고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감추려는? 왜 감추렸을까요? 글쎄요. 나쁜 짓을 했나? 못생겼습니까? 스탕달은 뚱뚱하고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연애에 대부분 실패해요? 그렇죠. 그 스탕달의 개인사를 쫓는 사람들에 의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첫 순정을 직업 여성에게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첫 수정을 직업 여성에 바쳤다는 너무 그럴듯한 표현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하고의 연애에 집착을 했는데 실패했죠 다. 실패를 했는데 얻은 건 있죠. 매독을 얻었어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네. 스스로. 네. 아무리 후하게 평가를 해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못생김을 극복하는 생존 기술을 여러 가지 개발하기 마련인데 네. 스탕달은 그게 소설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예. 스탕달의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연애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연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연애론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네, 글로 그런 걸 연애 쓰죠. 배우는 거. 네. 네, 글로 잘하는 연애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스탕달 소설의 주인공들이 본인은 안 돼도 작품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연애에 대한 갈망 평생 동안 연애를 제대로 못했으면 네.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설 주인공이 자기구나. 발자크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상대가 특정돼 가지고 하거나 뭐 그런 경우로 없는 걸 보면은 그 시절은 또 편지로 주고받은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주고받은 연애 편지도 지금 없으니까 지금 특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애 실패했네 그러면. 좀 슬픈 이야기네요. 스탕달은 연애가 안 됐구나. 주인공들이 자기야 자기. 그 연애로운 내용이 뭡니까?